여러분 안녕하세요. 126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농업 입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농사 얘기 할 건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창업 얘기했고 바로 지난 그 전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국내산 사료 가격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거의 50% 이상 오른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료 만들기 작업 사료죠. 이제 그 아니면 대체용 사료. 그래서 국내에 우리가 숨어 있는 자원을 찾아서 이제 가축 사료 만드는 그래서 자원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사료하는 기술을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제 댓글로 신청했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리뷰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자극적인 그 제목일지 모르겠으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면서 식량 안보 지수는 세계 최하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농업 입문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참 누구나 하고 있죠. 이제 다 하고 있는 그런 자연입니다. 자, 물난리 저 유럽에서 심각했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포토죠.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도 그렇고요. 그리스서부터 유럽, 미국 난리죠. 그 다음에 브라질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쪽 지역에는 몇 개월째 이제 홍수고요. 한쪽에는 이제 가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구의 온난화 문제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는 어쨌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상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해가지고 지금 벌써 식량의 문제 이제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이 지구의 자연재해 증가와 농업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폭등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재고량도 얼마 안 되고요.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콩 생산량이 거의 40% 50%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런 수송 수단까지 이제 겹치면서 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료 가격이죠. 이제 축산에 쓰고 있는 소, 돼지, 닭 같은 키우는데 필요한 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이 끝났을 때 문제지만은 끝나지 않았을 때는 농업 생산에도 연결된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그 식량 곡물의 자급률과 그다음에 농업 생산 자급률입니다. 농업 생산의 자급률이란 그 용어는 없습니다. 보통 식량 자급률 아니면 곡물 자급률 아니면 밀 자급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곡물 자급률은 21%, 식량 자급률은 50%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쌀 같은 경우 90% 정도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그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가축 사료 자급률입니다. 50%라 합니다. 어, 평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요. 근데 이제 곡물 자격 중에서 이제 쌀 같은 게 한 90%대라 그러면 콩은 6에서 8%. 근데 우리가 쌀도 지금 옛날과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62kg인가요? 1년에 먹는 소비량이.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반을 안 먹으니까 지금 90%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더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밀 같은 건 1%도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자급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곡물 아까도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에서 얘기하지 사료 자급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지금 정부 발표는 50%입니다만은 진짜 단백질 사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도 단백질이 필요하지 그 사료의 곡물질 곡물 사료에서 제일 핵심이 단백질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사료의 곡물 자급률이 뭐냐? 전체적으로는 20%도 안 되고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사료 자급률의 50%는 뭐냐? 볏짚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곡물 자급률은 실질적으로 이건 데이터는 없습니다. 했을 때에 추측하건대 20% 이하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나 돼지나 닭사료 자급률은요. 소 같은 건 전체 잡았을 때 말 같은 게 있을 때 사료 자급률이 50%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돼지나 닭사료 자급률은 20% 10%도 안 되죠. 닭 10마리도 외국 사료 아니면 이제
힘들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20% 잡은 건 뭐냐? 국내에 쌀 자금률이 뭐 한 90% 정도 되니까 거기서 도정하면서 나온 뭐 쌀기 같은 게, 예? 그다음에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 잡은 거고요. 뭐 그거보다 이제 20%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죠. 더 낮다 하는 게 이제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대국이 10위 아닙니까? 그런데 식량 안보 지수는 최하이다. OECD 중에서 지금 29위라 얘기에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는 게 저만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 그 각 그 연구하는 그런 그쪽이죠. 그쪽에서도 이제 발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 곡물 수입량을 보시면 2천만 톤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중에서 수입량이 1,600만 톤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우리나라가 이제 필요한 양의 76%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2019년 자료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GMO 곡물 수입량 우리가 이제 GMO 이제 먹는 것서부터 아니면 이제 가축에 식용으로서는 뭐 콩이나 옥수수 같은 400만 톤 이거는 약입니다. 플러스 알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이제 콩 옥수수만이 아니고요. 밀도 포함될 것이고요. 또 사료용이 지금 GM 옥수수만도 1,1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우리가 식용으로 뭐 콩 같은 거에서 수입해서 뭐 식용유 하다 보면 부산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한 다 사료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료용이 우리가 옥수수만 1,100만 톤이지만 또 옥수수에 그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바이오 에너지 나와서 DDGS라 해서 그런 것도 수입하거든요. 그런 것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입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걸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의 필수 자원이 뭐냐 그러면 질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 생산의 질소가 어떤 거냐면 화학 비료와 그 반려탭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축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축산 분뇨와 아니면 이제 뭐 콩이라든가 그 수입해가지고 그런 부산물 그런 걸 만드는 이제 반려탭이거든요. 뭐 콩은 이제 반려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냐면 유박이라 그러죠. 그런 쪽에 이제 반려탭이라 해서 많이 하는데 유박탭이라 해서요. 반려탭이 중에서 축산분뇨의 퇴비가 제일 원료가 많고요. 그럼 농업 생산의 질소를 보시면 화학 비료가 원자재가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말려진 게 이제 요소수 가격 파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화물차에 그 있을 때 뭐 화학 비료 동시에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뭐 그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우리가 2018년만 해도 가격 폭등해가지고 화학비료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작년에 요소수 파동입니다. 그 꼈었고요. 그 다음에 퇴비입니다. 퇴비가 뭐냐면 이제 원자재가 이제 퇴비의 원자재로 얘가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퇴비의 그 대부분이 뭐냐 수입 그 농산물에 아니면 특히 가축의 이제 분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물 가격 폭등은 뭐냐 국내산의 폭등에 따라서 이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화학 비료의 그 예를 든다면 이제 농업혁명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1900년대에 화학 비료가 나오면서 이제 2000년대까지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농업 생산량 600배가 증가했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1900년대의 인구에서 뭐 17억 명인데요. 지금 67억 명의 증가는 큰 그래서 농업혁명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질소가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농작물이 자라는 중에서 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지방, 단백질, 뭐 탄수화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농업에서 절대적인 건 뭐냐? 질소입니다. 질소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뭐 나머지 미네랄 뭐 17종이죠. 그게 이제 필요하다 합니다만 그 중에서 질소가 크게 뭐 어떻게 얘기하면 뭐 50% 이상이 차지한다 봐야 되겠죠. 50%가 훨씬 더 높죠. 그 정도로 이제 농업에서는 절대적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곡물 가격 폭등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식량 위기에 증가한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농업 생산의 위기에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곡물 가격 폭등했을 때 국내의 식량 위기 증가,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에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숨겨진 게 뭐냐? 우리 알려지지 않은 게 농업 생산의 위기 증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축산의 위기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 축산의 위기가 증가는 뭐냐? 우리가 퇴비라고 하는 지금 화학 비료의 퇴비를 대체하는 양이
거의 뭐 화학비료 버금가게 그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뭐 수입이 된다 그래도 그 퇴비가 생산 안 됐을 때는 이건 뭐 엄청난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 일반인들은 그 우리가 보통적으로 국내 식량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농업 생산의 위기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들은 제가는 이제 농업 입문편 첫 번째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아까도 있습니다. 지구 자연재해 증가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 증가했을 때 뭐 식량 무기와 뭐 그런 원자재 무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요. 지금 2011년도에 10년 만에 지금 최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재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거의 50% 이상 상승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배 이상 오를 거다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그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농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만은 일시적이라 그러면 1년에 뭐 내년에 뭐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갔을 때에 농업 생산까지도 위기로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소수 문제가 나왔을 때 화학비료의 문제가 이제 겹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오르니까 국내에 뭐 식량 위기다 하지만은 거기에 더 가중된 게 뭐냐? 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앞으로 농업을 이제 입문이니까 시작하신 분이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계속 대안을 제시할 거고요. 저 나름대로 대안입니다. 아마 각자의 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제가 농사를 짓고 지난 10년 동안 창업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걸 제가 만나진 않지만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하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최악의 위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나리오입니다. 수출 중단입니다.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식량 무기화 아니면 뭐 원자재 무기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소수의 그 중국이 수출 중단했을 때 우리가 뭐 화물차는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중단했을 때 중동에 2010년도죠. 그때의 중동의 그런 그 혁명 식량 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들의 수출 중단했을 때 자신들의 국가에 뭐냐 식량이 부족했을 때 뭐 했을 때 중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단했을 때 일어날 게 뭐냐 국내의 축산 농의 위기 직면이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농업 위기로 연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의 최악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사 편이니까요. 저는 이제 농부고요. 그다음에 농업 쪽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장이 뭐냐 사료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사료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 오른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까지 연결된다. 제가 이제 전편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 자원을 찾아내서 사료하는 아니면 이제 대체하는 부분적이라도 하는 이런 그 기술화 자원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뷰했습니다. 보니까 신청자가 뭐 댓글이 2개만 달렸더라고요. 한번 며칠 더 지켜보고 뭐 리뷰할 예정입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농사를 준비하고 농사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미래적인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단 내일 또 우리가 뭐 자제분들이 있고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랬을 때의 생각을 좀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생활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은 뭐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이어서 계속 농문 대안에 대해서 조금 제시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